오늘부터 이틀간 제1원전 안으로 들어가서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알프스 설비와 오염수 탱크를 점검합니다. 시찰단은 현장 점검을 하는 오늘과 내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시찰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준석 기자입니다. 시찰단이 오늘 오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에 직접 들어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는 알프스에서는 흑차탑 같은 중요 설비를 살펴보고 방류하기 전에 오염수가 담긴 K4 탱크군도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류 전에 측정도 하고 저장도 하는 탱크군이 있어요. 그게 이제 K4 탱크군인데 그 부분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사항들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도 하고 또 필요한 자료도 요청을 좀 할 겁니다. 또 해양 방출 설비와 관련한 운전 제어실을 찾아 경보창 구성과 제어반을 확인하고 이송 설비의 방사선 감시기 작동 현황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시찰단은 각 기기별 점검 기록과 함께 알프스를 거치기 전과 후의 오염수 농도 분석에 대한 원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현장을 점검하는 오늘과 내일 원전 근처에서 시찰 단장이 브리핑을 통해 시찰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시찰에 집중해야 한다며 전문가 명단도 비공개에 붙인 시찰단이 그만큼 철저한 검증을 해낼 수 있을지 한국과 일본 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석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리호는 오늘 오전 기립을 마쳤고 지금은 발사대와 연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준비는 저녁 8시 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문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리호는 현재 연료와 추진제, 전기 등을 공급하는 엄빌리칼 설비와 연결 중입니다. 동시에 연료와 산화제가 충전 과정에서 셀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한때 소나기가 내리면서 작업이 약간 미뤄졌지만 다시 날씨가 맑아지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오늘 아침 7시 20분쯤 무인 특수 차량에 실려 발사대로 출발했습니다.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는 1.8km로 가깝지만 누리호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한 시속 약 1.5km로 이동했습니다. 약 1시간 반 뒤인 오전 8시 54분에 발사대에 도착했고 기립장치의 도움을 받아 오전 11시 33분에 하늘을 보고 완전히 바로 섰습니다. 점검 도중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오늘 예정된 작업은 저녁 8시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호 발사 여부는 내일 오후 기술적 준비 상황과 기상 상황,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발사관리위원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누리호는 연료와 산화제를 채운 뒤 내일 오후 우주로 떠납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정의 첫걸음을 알리는 국방부 입법 예고가 이뤄진 가운데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불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행령 안에 군공항이 옮겨가게 될 이전 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이 빠져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광주시도 자칫 지자체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며 일부 내용에 대한 삭제 요청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27일까지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원활한 군공항 이전 사업을 위해 현재 과단위 행정조직을 본부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올 초 정수장 밸브 사고로 대규모 물난리를 일으킨 상수도 사업본부도 전문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개편되며 시청 내 대학, 미래산업 등 경제 분야 등은 강화될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의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동안 시가 제출한 조직 개편안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 전해드리는 사람들의 뉴스 만드는 이야기 뉴스 스탠바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현정 기자. 네, 안녕하세요. 시사보도본부 주현정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첫 출연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MBC 김초롱 기자입니다. 네,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MBC에서 보도국에서. 시사폭격기 김영찬 기자의 동료 역할을 맡고 딱히 소개할 게 없어서 그걸 못 이기겠더라고요. 시사폭격. 생각을 해봤는데 못 이기겠습니다. 강력해가지고. 다음 출연 때는 본인만의 어떤 수식어구로 만들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초롱 기자가 나온 이유는 두 가지를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광주 송정역사 주차장이 완공이 됐다. 완공은 되는데 지금 이용은 못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완공이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음. 지금 아직 광산구청에다가 사용 승인을 요청해 놓고 그 승인이 떨어지길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어쨌든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는 하는데 이제 말들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됐냐. 눈으로 보기에는 건물이 이미 세워져 있는데 왜 이용을 못하는지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거든요. 네. 저도 그 주변에 갔었을 때 광주 송정역 앞에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맞아요. 거기 4차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보 바로 옆쪽에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그 옆으로 택시 서고 주차장 들어갈 차들 기다리고 있고 맞아요. 임시 주차장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민원이 그래서 더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이게 이제 21년도 6월에 착공을 시작을 하긴 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애초에 그 계획대로라면 작년 10월에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이었는데 이제 중간에 공사를 하면서 변수가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임시 주차장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9월에 만드는데 좀 그쪽에서 지연이 좀 있었고 네. 또 이렇게 땅을 파다 보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지하 매설물들이 또 나왔대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것도 치워야 되고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그 자재 수급이 이제 불안정해졌다. 이렇게 광주시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공사 기간이 이렇게 지연이 되다가 결국엔 올해 4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미뤄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4월에는 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좀 얘기가 있었던 건데 네. 또 일각에서는 뭐 전기 공급 장치가 좀 잘 안 돼서 이게 좀 미뤄진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긴 했는데요. 네. 오늘 오늘 광주시청이랑 좀 통화를 해봤는데 그 전기 부분은 이제 소방이랑 안전공사랑 점검을 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고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이전에 그런 일들이 차차차차 그렇게 됐고 지금 현재 그 사용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지연이 됐다라는 그런 해명을 했습니다. 빠르면 뭐 5월 안에 늦어도 6월 안에는 이용할 수 있겠네요. 다음 주 중? 다음 주? 다음 주 중이면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이면은 운영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좀 기대가 되긴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임시 주차장이 있긴 해요. 그게 지금 이제 6개소에 원래 700명 정도 됐던 게 최근에 이제 2개 사설 주차장이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4개소에 500명 정도가 있는데 그럼 이게 그 주차 타워가 생기면 그 교통 혼란이나 혼잡이나 주차 혼잡이 없어지는 줄일 거냐? 수 있냐? 예, 그 물어봤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저희 그 송정역 그 KTX 앞에는 그러니까 다른 KTX는 이런 게 있대요. 환승 정차 시설이라는 게 있어서 잠깐 사람들이 역 이용하는 사람들 자기 차에서 타고 내릴 때 1, 2분 정도 잠깐 정차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광주 송정역 그쪽엔 그게 없다 보니까 너무 좁아 거기는. 예,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기다리는 차들, 택시들 이게 엉켜서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걸로 풀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고 네. 대신에 그 임시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그 차들 네. 그 라인은 좀 풀릴 수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그 주차 빌딩이 한 1,500명 정도가 좀 네. 넘어가는 것 같던데요? 네, 6층 건물이고 6층이 이제 옥상이라서 7층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6층짜리 건물이고 1,580명. 예, 1,580명 정도 되니까 지금 임시 주차 시설보다는 한 3배 정도 그 면보다는 3배 정도 늘어날 거로 보이는 거거든요. 네. 사실 정말 KTX 이용해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물론 대중교통 타고 왔다 갔다 거리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공사하는 중간중간에 택시 엉키고 맞아요. 타고 내리는 차량 엉키고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들이 상당히 많이 그 줄 서 있으면서 일대 혼잡 매우 심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광산구청에서는 이걸 1일 단속을 한다, 3분을 넘기지 말아라 하는데도 말씀 주셨던 맞아요. 것처럼 타고 내리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불편했는데 그래서 좀 빨리 개장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육안으로는 이렇게 다 지어져 있어서 꽤나 좀 기대가 되는데 아직 왜 안 열리나.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그 제보로도 많이 들어왔어요. 아니 완료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운영은 안 하느냐라는 차원에서 김초롱 기자가 취재해본 것 같습니다. 네. 비용은 얼마 정도나 혹시 아세요?
비용은 저도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될 추가 취재하도록 추가 하겠습니다. 취재하도록 왜냐하면 지금 궁금한 것은 진짜 비용이에요. 어. 예.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용빈 의원하고 이제 그 어제 왔다 갔다고 하길래 물어봤더니 무료 주차 시간 그걸 한 20분 정도로 해놨나 봐요. 30분. 네. 근데 30분. 그게 네. 거리가 좀 네.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기가 좀 그러니까 30분으로 조금 늘려놨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그 형태가 아까 말했던 그 환승 시스템 네. 그거를 조금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다 떠나서 광주 성정 역사가 너무 좁아. 예,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하든가. 또 하나는 겨울에 타보셨어요? 여름이나 한여름에? 아니요, 저. 안 타봤죠? 네. 추워, 덥고. 어, 겨울에 눈 다 맞고. 추워. 그렇습니다. 이 위도 없는 상태.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문제가 풀려면 송정역과 바투 붙어 있는 금호 타이어 부지 공장. 개발 문제들도 같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건 더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그러니까. 있어서 일대가 왜냐면 광주의 관문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고 실제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송정역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2025년에 2단계까지 KTX 2단계까지 개통하게 되면 이용률이 더 많아질 텐데 그 전에 좀 많은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역민들도 많이 그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들을 뭐 저희 유튜브 온라인 여기 댓글로도 그렇고 자꾸 해주셔야 언론도 더 관심 갖고 그렇죠. 보도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송정역에 대한 얘기들, 뭐 불편한 점 개선했으면 좋겠는 얘기들 저희에게 직접 주시면 제가 또 추가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입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한 뒷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 5월 어머니들과 동시 입장하는 것에 대한 뒷얘기가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취재를 했는데요. 지난 저희가 뉴스탠바이 시간에 그 5.18을 취재했던 취재 기자들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참석했었을 때의 분위기 같은 것들은 좀 전해드렸는데 이후에 저희가 5월 어머니들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지역 그 5월 단체들이랑 만나서 알게 된 그 내용인데요. 같이 입장했잖아요. 대통령이랑 같이 입장. 민주의 문에서부터 기념식장까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나 긴 거리를 함께 걸었고요. 또 어머니들 이걸 같이 동반 입장하는 게 맞냐 그렇지 않느냐 가지고 사실은 안에서의 이견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5.18 진상규명에 대한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정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동조해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측면. 어쨌든지 간에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서는 2년 연속 참석한다고 하니 우리가 같이 입장하는 모습,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5월 어머니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강력한 주장으로 이거 그 성사는 됐고요. 다만 일반 시민들은 알진 못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좀 나름의 불협함이 좀 있었어서 사실 입장하면서 대통령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어머니들이 해주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게 중계 화면에 잡히다 보니까 자칫 오해가 살 수 있을까봐 어머니들끼리 그럼 침묵으로 행진하자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어머니들 말씀 없이 입장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좀 어머니들이 다른 측면보다는 이건 좀 감동스러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의 문 오른쪽에 이제 보통 VIP실라고 부르는 곳에 대기하고 있었고요. 어머니들은 민주관이라고 해서 민주의 문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시에 맞춰서 같이 입장하기로 했는데 이날 비가 왔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산 없이 정장 차림으로 비를 맞고 어머니들을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비 맞고 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 모습은 어쨌든지 간에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5월 어머니들을 좀 위하는 모습은 느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또 이 행사 내내 윤석열 대통령 그 우비 입지 않고 행사 참석했잖아요. 그런 모습도 그 전에 보수 정권 대통령한테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이런
보이는 모습들에서는 감동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반면에 기대했던 헌법 전문 수록 그리고 역대 대통령 우리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5년을 경험하면서 5.18 기념사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담았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 또 해법도 많이 내놨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했다. 너무 아쉽다.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여준 모습에 비해서 너무 아쉬웠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래서 5월 어머니들이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렇게 행사를 주관하는데 이제 청와대 행정관, 네. 담당 행정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 행정관에게 5월 어머니들 대표의 명의로 3가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헌법 전문 수록 반드시 해달라. 그다음에 5.18 어머니들이 지금 2,400일 정도 5.18 원형복원 도청 원형복원을 위해서 현장에서 시위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 부분 대통령이 반드시 챙겨달라. 이 2가지를 기점으로 해서 뭐 나머지 이야기까지 해서 총 3가지의 문제를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했고 또 5월 18일에 어머니들이 5월 어머니의 노래에 공연이 있었는데 그 내용 팜플렛까지 해서 같이 전달해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5월의 아픔에 대해서 또 어머니들의 삶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전달해달라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고 행정관이 그러겠노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전달이 됐겠죠. 네. 됐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어머니들이랑 어쨌든지 간에 같이 입장하는 모습들은 네, 좀 색다른 모습이어서 20년, 30년 뒤에 또 어떻게 평가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머니들은 그런 노력은 좀 높게 산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비해서 이제 기념사와 이후의 조치들은 좀 좀 아쉬웠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명록을 저희가 다른 언론사에서는 입수 못했어요? 못 찍었어요? 다른 언론사에서는 그냥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라는 그 자료만 했고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머니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공개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개 자리에서 방명록을 썼다고 해요. 제가 사실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나중에 후작업으로 해서 보여드릴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5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역시도 보수 정권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거든요. 네. 지난해와 올해 이렇게 2년 연속 남겨둔 거.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글씨체 자체는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2022년 5월 18일에는 5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라고 했고, 예, 올해는 방금 말한 것처럼 5월의 그렇게 정신 아래 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은 역대 대통령들이 5.18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방명록에 뭐라고 썼을까? 예, 그걸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그 주현정 기자님께서 먼저 좀 취재를 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좀 참고를 좀 해봤는데요. 네. 이게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9차례 정도 쓴 걸로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데 네. 모두 다 이제 다른 글귀를 썼는데 뭐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다시 광주를 생각합니다. 이런 2012년도 글. 2012년도엔 4개를 남겼거든요. 네. 예,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역사 바로 세우겠습니다. 오늘의 광주 정신은 새정치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한 광주의 정신처럼 우리의 희망도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가 2012년도에 남겼던 거고요.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살 때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밑에 누가 썼는지를 적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 9개를 보면서 어디 소속 누구라고 쓰는 게 좀 변화하는 게 또 보여가지고 그렇네요. 좀 그 점도 좀 흥미로웠거든요. 네. 2013년도에는 살아있는 광주 정신이 살아있는 자들의 등대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때는 새정치 민주연합 대표 문재인 이렇게 써가지고 광주 정신으로 다시 시작입니다. 이렇게 남겼고요. 2016년도에는 광주 정신이 이기는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이렇게 남겨가지고 4월에 광주 정신을 헌법에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그리고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5월에 와가지고 가슴에 새겨온 역사 헌법에 새겨 계승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9개가 있습니다. 많이 남겼네요. 네. 네, 그 그래서 외에는 최근에 또, 또 왔었을 때까지 네. 해서 총 네. 10개가 남겨져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광주에서 그러니까
대선을 지고 나서 음흠. 광주에서 좀 반목하고 거부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아. 그때도 꾸준히 음흠. 묘지를 찾아서 본인이 광주 시민들한테 사죄하는 메시지를 꼭 방명록에 담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의 메시지들이 좀 있었고 이번에 최근에 17일 날 와서 남긴 네. 것까지 해서는 총 그렇죠. 10개의 17개 방명록을 들었어요. 남겼더라고요. 네. 가장 많습니다. 애정이 좀 느껴집니다. 예. 그 외에 다른 대통령들은 누가 있습니까? 이거랑은 조금 비교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민주 묘지를 찾았다고 해서 무조건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걸 좀 보면요. 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 후에는 그 민주묘지 참배를 취임 첫 해 2013년에 처음 그게 전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또 방명록 기록은 없고 근데 이제 취임 전을 좀 봤는데요. 그때 2007년 그리고 2012년에 두 차례 이렇게 남겼는데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2007년도에 남긴 그 방명록 글이 민주화를 위해서 산화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또 2012년도에 남긴 그 글을 보면 민주화를 위해 산화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똑같네. 그리고 또 2012년도 네. 7월에는 숭고한 희생을 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 라임은 아니고요. 라임 맞춘 건 아니고 그러니까 비슷한 문구가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네. 저는 근데 이제 그 제3자의 입장에서 이런데 글을 남긴다는 건 사실 대통령이 하는 행동 하나, 절차 하나하나 쓰는 단어 하나하나에도 그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렇죠. 방향성이나 가치나 해석이 다 담겨있다고 철학이 생각을 나오는 하는데,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세 개만에 놓고 봤을 때는 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를 잘 추측하기 어렵다. 만약에 강조할 부분이 있었으면 분명히 썼을 텐데 그 부분이 잘 감춘 건지 드러내지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쉬웠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세 가지 네. 메시지 전부 다 대통령 되기 직전에 호남의 민심은 좀 들어야겠고 5.18 민주묘지는 5.18 민주묘지는 왔고 메시지는 남겨야겠고 그래서 남긴 메시지들이 좀 대동소이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좀 판단. 이렇게 보니까 또 재밌네요. 네. 그 외에 또 다른 대통령 혹시 누구 있습니까? 그 전에 또 이명박 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또 그 중복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네. 2006년도에는 이제 5월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었고요. 2007년도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 미래 대한민국의 화합과 변형의 추기를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에 같은 해 10월에 반드시 경제 살리고 사회 통합 이루어 님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 살려서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경제라는 경제. 부분이 여기서도 강조가 좀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 대통령을 내세웠는데 경제가 살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이걸 반증하지 않을까요? 예, 그 대답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경제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꼭 지금과 약간 오버랩이 네. 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제를 신경 썼으면 지금 이 상황이 아니어야 될 수 있는데 네. 예, 어쨌든 간에 그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광주 송정역 KTX의 그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취재한 내용들을 좀 알려드렸고 뒷얘기를 그리고 5.18 기념식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뒷얘기 그리고 5.18 기념식에 참석한 대통령들은 역대 어떤 방명록을 남겼을까 또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 방명록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방문했을 때 또 어떤 방명록을 남겼는지까지 저희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자, 뉴스 스탠바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뉴스 뒷얘기를 가지고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첫 출연이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20분. 돌발 질문도 많아서 좀 놀랐습니다. 예, 그게 저희 컨셉입니다. 네. 저기 김영찬 기자는 여기서 노래 부를 뻔했습니다.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요. 네, 자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주현정 기자도 인사해 주시고요. 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한 취재 기자 말고 여러 취재 기자들이 좀 돌아가면서 맨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 이야기, 뒷 이야기, 옆 이야기 할 테니까 많이 질문 주시면 준비 잘 해가지고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생활하면서 곁에 있는 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좀 이거 좀 뉴스 좀 다뤄주세요 하는 얘기들 뉴스탠바이에 직접 보내주시면 또 이 댓글창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취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